자, 환급특례법 4조 1항 3호인가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도 뭐가 돼요? 환급 대상 수출에 해당이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원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에 수입한 상태 그대로라는 얘기가 원상태라는 얘기가 결국 되는 거죠. 그것을 좀 알아놔두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2항 개정된 2항 1호의 경우는 기내 또는 선상에서 구매, 판매하는 것은 역시 지금 얘기했던 일반 보세 판매장과 마찬가지로 주류, 담배 등을 면세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일반 면세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기내 선박 구매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허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해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 정도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 118조 과실은 적부심사에서 1항 단서 조항에 보면 다만 다음과 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죠? 좀 읽는 사람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멘트가 굉장히 관세법에 많아요. 그것도 다 이것처럼 이제 좀 알기 쉽게 좀 조문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이 다만 다음과 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후에 보면은 97조 3항 또는 102조 2항에 따라 감면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이건 항상 보다 보면은 98조 2항이 빠졌다. 법적 근거가 없었어요. 그것을 추가 신설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내용은 재수출 면세와 즉시 징수 측면에서 사실상 성격이 동일한 재수출 감면에 대해서도 즉시 징수 사유 발생 시 과실은 사전 통지가 생략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뭐 딴 의미는 없어요. 97조 재수출 면세, 98조 재수출 감면 해서 98조 2항에 보면 90조 4항을 준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그게 이제 법적 근거가 빠진 부분을 이제 발견을 해서 해놓은 것이고, 다음 140조 물품의 하역. 그래서 사항에 보면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이것을 하역하려면, 자, 이것은 그 있는 것처럼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계 물품을 환적하려는 경우에 세관장 신고 및 현장 확인 규정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것은 140조, 지금 살펴보는 140조 사항하고요. 그 뒷조문에 있는 141조 3호에 그 중복된 것을 하나를 삭제하려고 한 것이다. 큰 그러한 의미는 없다. 그래서 중복 조문으로 인해서 이 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 것이다. 뭐 크게 지장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 용품의 하역 등. 그래서 이것도 제목이 선박용품 및 항공기 용품 등의 하역 등의 이렇게 갔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에 선박용품, 항공기용품이라든가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을 적재를 하려면 세관장 하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양 어선에 사용하는 이러한 물품의 경우는 원양 어선에 사용되는 이러한 물품이 수입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돈 내고 그것을 환급특례법에 보면 환급 대상 수출에 보면 사후에 보면 기타의 수출이라고 할 때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원양 어선에 적재하는 경우에 환특법에 의해서 환급을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러면 이 원양 어선에 사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즉 그 어로용품이라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어로용품의 경우는 뭐 결국은 원양 어선에 사용되는 것인데 돈 내고 나중에 환급하고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그것을 요번에 원양 어선에 사용되는 이러한 것도 여기에 포함을 했다. 그러니까 원양 어선에 사용하는 이 어로용품의 경우도 여기와 마찬가지로 관세 납부 없이 세관장 하역 허가를 받아서 적재를 하면은 뭐를 한다? 관세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143조는 어디하고 또 맞물리죠? 요거와 관련된 조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 어디에 있죠? 이런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뭐죠?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가 239조 1호, 2호에 결국 규정이 돼 있죠. 그리고 요 143조 6항인가요? 6항에 보면은요. 요 관세 징수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 요 6항하고 어디하고 맞물리죠? 이 경우 과세물가 확정 시기는 어느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16조 단서조항 1호하고 맞물리는 부분이죠. 그럼 여기에 나중에 예외적인 과세물가 확정 시기를 쓸 때 그 1호의 경우도 143조 6항에 따라라고 할 때에 요 개정된 내용이 충분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앞으로 내년도부터 모의고사라든가 객관식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는 전부 개정된 내용으로 들어가야지 옛날 조항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럼 전부 틀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특히 2차의 경우는 개정된 내용을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수 못 받아요. 또 1차 객관식의 경우는 개정된 부분을 계속해서 출제를 할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파악도 안 하고 정전 내용대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망치는 거란 부분이 되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시기를 상당히 잘했어요. 요 정도 여러분들이 보는 것도 1차, 2차의 경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보고요. 자, 143조 1항을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물품을 그 개정안으로 가죠. 국제무역성 국제무역기 또는 원양산업발전법 2조 6호에 따른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양어선이라고 한다. 원양어선 즉 조업에 사용되는 선박이라 한다에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역 또는 환적 허가의 내용대로 하역하거나 환적하여야 한다. 그러면서 3호에 원양산업발전법 6조 1항, 17조 1항 및 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확인한 물품. 이것도 여러분들 쓸 때 1호 쓰고 2호 써야 돼. 1호는 뭐죠?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2호는 뭐예요? 안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얘기하죠. 요 3호도 정확하게 그 개정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써야 되고요. 2호의 경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라고 하는데 국제무역선, 무역기 또는 원양어선이라고 하는 거 꼭 들어가야 되겠고요. 3호의 경우 항행일수 또는 운행일수, 여객과 승무원이라고 하는데 항행일수, 운행일수 또는 원양어선은 뭐를 해요? 조업을 하죠. 조업일수, 여객과 승무원, 그 다음에 원양어선에 선원이 타죠. 선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항의 경우는 2항에 따른 외국물품이에요. 그것을 외국물품인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판매한 물품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외국물품이라고 진작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 16조 단서 1호의 경우는 항상 그 앞에 들어가야 될 게 뭐죠? 외국물품인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원양어선, 어로용품 등이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들어가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항공기 용품 또 여기 원양어선에 사용되는 어로용품이라고 하는 것들은 외국물품뿐만 아니라 내국물품을 적재할 수 있잖아요. 내국물품을 하역 허가의 내용대로 적재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사건이 발생이 돼요? 일단 추징하죠. 추징을 뭐래요? 내국물품은 추징 대상이 아니잖아요. 처벌만 받잖아요. 근데 외국물품은 추징도 하고 처벌도 받는다. 그런 차이점이 있죠. 그럴 때 항상 거기에는 외국물품이라고 하는 게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고
거기에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뭐 그 정도 여러분들 한번 보고요. 해서 조금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원양 5선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 국제무역설에 해당하지 않아 원양 5선의 선박용품과 어로용품은 모두 관세 부과 및 환급 절차를 거치게 됐다. 여기 어로용품이라고 하는 것은 미끼, 어구, 조상기라고 하는 것은 낚시를 내리고 올리는 장비를 얘기하고, 오타, 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물 정계 장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등을 의미를 하는데, 관세법에 따른 이 별도 규정이 없어서 관세 부과 및 환급 절차, 즉 환급특례법 4조 환급 대상 그 사후에 해당이 돼서 뭐 관세 내고 나중에 환급을 받았다. 그러한 절차가 징수하고 환급해주고 그거예요. 퉁치는 거예요. 뭐 국가 측면으로 가서는 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없죠. 징수했다가 뭐 다시 돌려주는 거란 부분이죠. 절차는 복잡하죠. 그런 것들을 전부 절차 복잡한 것을 전부 피하는 이러한 내용으로 들어갔다 정도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6조의 2에 그 7항에 보면 기재부 장관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보세 판매 장별인데 3개월이 아니라 4개월로 이제 개정이 됐다. 즉 개정된 그 이유는 보세 판매장 매출액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보세 판매장별 매출액 보고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어 이를 반영을 한 것이다. 그래서 이거 뭐 회계 감사를 통해서 이 뭐 기간이 좀 더 걸린대요. 더 걸려서 이 3개월 안에는 그 3개월 동안에 회계 기준과 관련된 계산을 하는 것이 3개월이 걸린대요. 그것을 3개월 내에 보고를 하지 못하니까 1개월 더 연장을 해준 부분이에요. 1차 때 결정적인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꼭 보셔야 되고, 관세청장이 기재부 장관에게 매출액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는 몇 개월이에요? 요거는 기재부 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기간이 4개월이고, 그럼 기재부 장관이 보고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자료는 관세청에서 갖고 있잖아요. 그거는 시행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한번 꼭 찾아보세요. 뭐냐면 1차의 결정적인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 꼭 개정된 부분, 1차의 경우 분명히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1차의 경우 해두고요. 2차의 경우는 두리뭉실하게 하여간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08조에 보면은 상 1호를 보면 사이버몰 해서 뭐 영업장을 말한다. 이게 없어졌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제일 앞에 보세요. 19조를 보세요. 19조 그 5항 1호 다목 그 반가로 2번에 본 사이버몰 해서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 조에 한한다 라고 하면 다른 조문에는 쓰지 않고 그 조문에만 해당이 되는데, 이와 같다라는 얘기는 밑에 있는 조문에 전부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19조에서 2호에서 사이버몰에 대해서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뺀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222조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보고에서 그 조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255조의 2가 이제 그 가지 조항으로 해서 7까지 이렇게 개정이 가지 조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조문 그 정리를 해놓은 것이다. 그거 보고요. 그다음 227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의무 이행의 요구인데 요거 제목이 개정이 돼 있어요. 의무 이행의 요구 및 조사예요. 자, 사망에 신설이 됐는데 신설된 내용을 본 세관장은 1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요구받은 자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관 공무를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240조의 3을 준용을 한다. 240조의 3은 유통이력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을 준용한다. 그거와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어떤 위원회 발의로 해서 추가 신설된 부분이 되는데 이 수입부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 하는 등의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장의 의무 이행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세관 공무원에게 조사 권한을 부여를 한 것이다. 의무 이행을 요구를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조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조사 권한을 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230조의 이 품질 등 허위 오인 표시 물품의 통관 제한에서 식품위생법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됐어요. 그거 마친 거예요. 2018년도에 이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빨리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못한 거예요. 식품위생법이 이러한 법률로 바뀌었다. 그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 다음 232조에서 원산지 확인위원회 삭제. 삭제된 거 오래간만에 보네요. 계속 추가 신설돼 갖고 여러분들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원산지 확인위원회. 그럼 관세법상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몇 가지가 있을까요? 11가지에서 이게 없어지니까 10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도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는데 그거 볼 필요 없어요. 시행령 개정이 되면 그 부분도 전부 삭제가 될 내용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없애보다 보니까 법령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2페이지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안 보고요. 그 대신에 위원회 10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1차, 2차의 경우 꼭 알아두시고 위원회 명칭,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구성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임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해임, 해촉 사유라든가 또는 제척, 회피 사유는 꼭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2차의 경우. 1차도 마찬가지고 그 사유, 그러한 것들은 정리를 해두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왜 없애느냐? 하여간 개체된 실적이 거의 없다. 그래서 개체된 실적이 없는 것은 행안부에서 그런 거 둬봐야 뭐 하느냐? 해서 없애라. 해서 개체된 게 여태까지 한 2번인가 3번밖에 없대요. 그리고 이 위원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거로 전부 다 보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없어진 거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237조 통관의 보류 해서 사유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안전성 검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잠시 묵히죠. 그런데 안전성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불법, 불량 아니면 위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가 발생이 된 경우에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로 4의 2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통관의 보류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 통관 보류 사유는 1차뿐만 아니라 2차의 경우도 충분히 단답형 문제를 해서 통관 보류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2개의 조문이 더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정리를 같이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검사에 따른 통관 보류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다. 즉 세관장은 수질인 물품의 성분, 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 불량, 유해 물품으로 요 말은 좀 많이 좀 알아두세요. 뭐라고 그랬죠? 불법, 불량, 위해 물품이라고 하는 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나와요. 특히 2차 쓸 때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같이 정리를 한꺼번에 해두면 나올 때마다 여기서도 앞에서도 나왔고 뒤에서도 있고 등등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관세법 2차 공부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무런 감각 없이 그때 정리하고 똑같은 내용 또 여기서 정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정리했는데 이게 비슷한 것이 앞에 나왔다. 그것을 같이 자꾸 비슷한 것은 정형화시키는 노력을 하는 것이 2차의 경우는 범위를 상당히 줄이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에 255조의 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등 해서
제목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이것은 뭐냐면 기존의 255조의 2의 경우는 뭐 여러 가지를 한 조문에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다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전부 분리를 한 거예요. 공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인을 받으면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혜택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공인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측정 평가의 뭐 결과 보고라든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255조의 2부터 7까지 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서 255조의 2에서 여태까지는 AO 공인업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공인은 빼고 AO 업체라고 하는 거예요. 1항을 보면은요, 저 AO 업체의 공인이에요. 그 다음에 2항의 경우는 공인심사, 3항의 경우는 예비심사의 요청이라고 하는 부분이 3항이고요. 4항의 경우는 예비심사 결과의 통보 및 예비심사 결과를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5항의 경우는 공인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255조의 2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즉, 이 부분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에서 예비심사 혜택, 적용정지, 공인취소,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 권리 의무와 관계된 고시 규정을 상향하여 법에 직접 규정을 했다. 즉, 고시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상향 입법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부분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한 조문에 여러 가지가 규정된 것을 쪼개가지고 가지 조항으로 해서 보기 좋게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작년도, 뭐 재작년도부터 이 규정을 혜택이라든가 이렇게 사후관리, 기타의 내용으로 해서 이미 그렇게 해서 이제 255조의 2에 대한 목차를 그렇게 해서 이미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뭐 그 정도 여러분들 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2차와 관련해서 정확한 목차가 나와요. 목차가 나와요. 여기 안전관리 기준 해서 이제 시행령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는 뭐 4가지 규정인데 그것은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공인 절차와 관련된 부분. 자, 개정되기 전에는 그 공인심사의 위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255조의 2의 규정인데 그것은 여기서 빼고 저 뒤에 329조 5항으로 이렇게 전부 한 번에 전부 묶어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행령이 개정이 돼야 정확한 2차와 관련된 목차가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1차의 경우는 반드시 이 법령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겠고 2차의 경우는 시행령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요거에 대한 정확한 목차를 여러분들이 잡아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령과 관련된 목차는 제가 이미 전부 만들어 놨지만은 여러분한테 해드리지 않는 그 이유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또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더 혼동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냥 법령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쭉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255조의 3의 경우는 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혜택이라고 해서 여태까지는 통관 절차상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만 규정을 했다가 1항에 보면은요, 통관 절차 및 관세 행정상의 혜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관세법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개정될 때 이게 추가 신설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 상호 조건에 따른 혜택 제공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3항에 보면은요, 그 자율평가 결과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1항, 2항에서 얘기를 했던 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항의 경우는 그 사유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즉 시정 명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 이 고시상으로 보면 AO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인시 이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통관 절차상
뿐만 아니라 관세 행정상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고시상으로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뭐 공통적인 혜택이라든가 뭐 수출입 부분의 혜택 등등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2차 보시고요. 2차 보시고 2차가 6월 25일인가요? 그러면 7월 첫 주 토요일 날 뭘 보느냐면 보세라 시험을 봐요. 보세라 시험을 보면은요, 5과목이 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AO 제도가 들어가요. AO 제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세법에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시험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험 한 2주 정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시험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해서 제가 항상 매년도 그것을 안내를 하는데, 작년도에 뭐 비록 올해 불합격했지만 작년도에 올해 시험 2차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험을 봐갖고 그것은 한 달 못 되게 바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미 합격한 그러한 그 수험생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산지 관리사 시험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라 시험을 보실 때 요 AO 제도와 관련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고시상에 있는 내용이 주로 나와요. 그 내용을 이제 상향 입법 조정을 해서 뭐 법이라든가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부분 고시상에 있는 내용이 들어올 거니까 그것 정도만 공부를 하면 보세라 시험은 뭐 크게 여러분들 뭐 무리하지 않게 시험을 봐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5조의 사유에 보면 사후관리. 그럼 AO 업체로 공인을 받게 되면은 사후관리를 하는데, 첫째는 1항은 주기적인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율 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요. 또 변동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요 AO 제도와 관련된 모든 주어는 누구다? 1차 때 항상 주어 바꾸기에 항상 나오는 그러한 단골맨이죠. 누구죠? 관세청장이다. 세관장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 30일이라고 하는 거 꼭 좀 봐두고요. 255조의 5, 공인 취소. 6가지 사유가 있어요.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특히 2차. 자,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 두 번째, AO 업체가 양도, 양수, 분할 또는 합병 등으로 공인 당시 업체와 동일하지 아니하다고 관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세 번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네 번째, 정지처분을 공인의 유효기간 동안 5회 이상 받은 경우. 다섯 번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여섯 번째, 수출입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몇 가지요? 자, 전부 덮으세요. 덮으시고 외워보세요. 다 외웠어요? 개정되기 전엔 사유가 공인 취소하여 몇 가지죠? 그냥 차라리 정리 안 하는 게 낫을 뻔했어요. 자, 6가지 외우고선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어떻게 외울까요? 어떻게 할까요? 자, 첫째 어떤 게 있죠? 보지 말고요. 보지 말고 외우자는 얘기예요. 6가지. 첫째, 관세법에 보면 이런 말이 굉장히 많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록을 한 경우, 특허를 받은 경우 등등 무지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경우가 항상 1호에 들어가요. 그런 공통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많이 봤죠? 그거 갖다 놓으면 돼요.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뭐를 받거나 공인을 받거나 또는 공인을 갱신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못하는 경우하고 하지 아니한 경우하고 한 경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보면은 갱신받은 경우, 또 판단하는 경우, 못하는 경우, 받은 경우 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항상 저는 이거 보면 항상 불만이에요. 인정하는 경우하고 인정한 경우고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인정하는 경우, 인정한 경우는 같은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이것도 좀 맞춰가지고 어떤 때는 뭐뭐 한 경우, 하지 아니한 경우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아니하는 경우는 불확실한 경우예요. 아니한 경우는 정확한 거야. 아니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미 공인을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상태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가 발생이 돼야 돼요. 하는 경우가 아니라 한 경우가 돼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상당히 참 불만이에요.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것도 2차의 경우, 그럼 하는 경우를 한 경우로 썼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그런 거는 한 번쯤 생각 안 해봤죠? 아, 됐어요, 그럼. 안 물어볼게요. 하여간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 꼭 2차 쓸 때 특히 단답형의 경우는 정확하게 쓰라는 얘기예요. 아니하는 경우인데 아니한 경우 쓰면은 엄밀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그거 너무한 거 아니냐 등록을 하는데 안 주면 안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맞춰줘야 돼요.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정되는 때에는,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저기 전부 틀려갖고 되게 혼동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특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했는데 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6가지는 그거까지만 얘기를 하고 숙제를 내줄 테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만나면 제가 어디서 만나든지 물어볼 테니까 그때 답변 전부 하세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암기 방식을 가지고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거부 방법으로 공인을 받거나 받은 AO 업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암기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꼭 암기하셔야 돼요. 1차, 2차의 경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255조의 요, 즉 관련 지원 사업, 지원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5조의 7, 측정 평가 해서 1항에 보면은요, 객관식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관세청장은 스튜디오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기 위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정도를 측정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256조의 2에 보면 우편물 사전 전자정보 제출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1차, 2차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입법 취지를 잠깐만 얘기를 하면 세관장은 관세청장과 우정사업본부장이 협의하여 정한 국가에서 발생된 우편물에 대하여 세관 신고 정보 등이 포함된 전자정보를 사전에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관 우체국장으로 하여금 그 우편물을 반송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 내용의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럼 1차, 2차 걸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관심이 없겠네요. 그렇죠? 하여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는 그럼 받으세요. 나 무지무지하게 설명 많이 하려고 그림도 그려오고 뭐도 많이 했는데 분명히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림 그려왔어요. 전부 설명해 주려고 해서 무지하게 그림도 열심히 그리고 여러 번 해봤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됐죠? 아니, 안 나는데 그거 굳이 할 건 없잖아요. 나중에 하세요. 내년도에, 내후년도에. 그러면 그건 안 되죠, 그럼. 그 다음 258조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266조 장부 또는 자료의 제출. 거기에 사이버물 가로에 있는 거 없앴다. 조문 정리. 어디서 규정을 하고 있다? 앞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저 납세의무자 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거기서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다음에 허위 신고죄의 경우 보면은요, 이거는 뭐 여러 조문인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을 완화해서 276조 과태료 규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수준을 완화를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고요. 근데 어디냐면은 276조 사항 3호 제일 끝에 보면 223조의 2를 위반한 자, 223조의 2는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처벌 조항이 빠졌시오. 그거 들어간 거예요. 그 경우는 보세운송업자 등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반을 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게 빠졌던 부분 추가한 거고, 나머지에 거기 뭐 쭉쭉 뭐 보기도 싫은 거 있잖아요. 그 내용 빠진 게 뭐냐면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준을 완화하도록 한 것이 바로 그거고, 223조 2만 추가 신설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7조 과태료 1항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자가를 자로서 자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고, 2항은 앞에서 얘기를 했던 37조의 4, 7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근데 276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거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사항의 경우 뭐 추가된 것은 아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조문으로 넘어온 것을 얘기하고요. 자, 그 정도 보고요. 322조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해서 그 3호에 1항 3호에 추가가 됐어요.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가 되는데, 이 개정 내용은 즉 관세 통계 공개 범위를 확대를 시킨 건데, 관세 청정의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한 것이다. 이것도 누군가가 트집을 잡아갖고 왜 이게 없느냐라고 해서 추가 신설이 된 것이다. 뭐 정도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8조에 청문 제도에 있어서 조문 정리를 한 거예요. 255조의 2가 255조의 5로 그 공인 취소가 그쪽으로 가지조화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조문 정리를 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 329조에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이 제목이 바뀌었죠.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이라고 하는 거. 1항의 경우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누구한테요? 관세청장에게 위임을 한다 했던 내용이 덤핑 상계 관세의 경우 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항 삭제, 그 다음에 5항의 경우 이제 조문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권한의 위임 여기저기 산지를 했던 부분을 5항으로 해서 전부 한데 묶었던 내용, 묶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3호에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255조의 2, 제2항에 따른 수질의 안전관리 우수 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같은 조 사망에 따른 예비심사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위임을 하도록, 이게 한국 AO 뭐 협회인가 지능협회인가 그쪽으로 위임을 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330조의 삭제, 원산의 확인위원회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또 조문 정리를 해놨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FTA 관세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미 제가 얼마 전에 12월 초에 FTA 그 관세법 특강을 할 때 이미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해줬던 내용이 되니까 그것을 뭐 따로 뭐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전부 얘기를 했던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우리 지금 개정된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뭐 2차의 경우도 관련된 내용도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1차 때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해둘 그러한 내용도 굉장히 많이 있다.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해서 개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내용이 되니까 아마 추운 날씨에 오늘 여기까지 오느냐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래도 조금 뭐 이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2차라든가 1차 시험에 꼭 합격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